사실은 방통위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종편 승인을 한 그 방통위에서 자본금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나 이후에 따른 그 정보 공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MBN의 지분 구성이 좀 특이했어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그 자본금 모집인가를 갖다가 의혹을 제기했었고 몇 차례 재승인이 있었는데 그럼 지난 정권의 방통위에서 재승인을 할 때는 왜 이러한 자본금의 문제를 찾지 못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승인 심사를 한다 그러면은 재승인 심사의 기준은 종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재승인을 하는 건데 네. 이미 종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재승인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예리합니다. 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뭐 한참 지나서 잘못이 드러난 것, 이것도 뭐 사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거 왜 또 6개월 후에 방송 정지 처분을 내리는지 전 이것도 아주 못마땅합니다. 그러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오히려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이런 지적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당한 불안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뭐 정규직도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 직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용이나 복지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N 구성원 입장에서는 그 업무 정지로 인한 고용 불안 그리고 초우 후퇴 이거를 가장 우려하고 있거든요. 류호길 MBN 대표 이사가 영업 정지 처분 직후에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하필 또 정직원들에게만 문자를 보내서 좀 논란이 되긴 했는데 문자를 보내서 고용 불안이나 복지 수준의 변화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정규직 사원들하고 뭐 어떤 간담회 같은 거를 하는 자리에서 고용과 임금을 보장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두고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한편으로는 대주주 탓만 하는 게 언론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허버트 겐츠라는 학자가 쓴 저널리즘 민주주의의 약인가 독인가 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최근에 저널리스트들은 상업적 뉴스 미디어에 고용된 전문 직업인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언론인으로서 한 번이라도 MBN 내부 구조에 대해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외부로 정말 제대로 보여줬는지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대주주의 책임뿐만 아니라 구성원으로서도 책임을 물을 부분은 없는가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재승인 여부와 관련 없이 이거는 또 구성원 내부 안에서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목소리들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변화가 없다면 대주주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그랬죠. 불법을 주도한 대주주 잘못이 가장 크다. 이거는 이론이 없죠. 예. 하지만 이에 가담하고 눈감은 임직원들도 사실상 공범이다. 이미 1년 전 의혹이 제기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았던 노사가 이제와 사과와 개혁을 운운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저는 MBN 모든 구성원들이 사실 이러한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